윌 스미스는 좋은 배우입니다. 1995년 나쁜 녀석들 1편에 이어 맨인 블랙 1편과 인디펜던스 데이에 출연하며 액션과 코미디 모두 갖춘 배우로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배우죠. 이후 나쁜 녀석들 2편, 맨인 블랙 2편과 같은 시리즈의 흥행과 알리를 포함한 몇몇 영화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윌 스미스라는 이름은 그 자체가 메이커가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와 같이 8, 90년대를 겪어본 사람들에게 윌 스미스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의미 있는 배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턴가 배우 윌 스미스의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배우 윌 스미스는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맨인 블랙 J의 역할을 2번이나 했으며 경찰 및 특수요원 역할도 다수 있었죠. 지난 2019년 제미니맨의 실패 이후 올해 초 나쁜 녀석들이 개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미 2편이 끝난 지 17년이나 된 시리즈이고 원래 감독인 마이클 베이가 메가폰을 잡지 않는다는 것, 제미니맨 이후 또 겹치는 윌 스미스의 이미지까지 과연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컸습니다. 실제 영화는 지루합니다. 스토리에는 큰 개성이 없고 빌런은 매력이 없고 영화는 개연성이 없습니다. 17년 만에 돌아온 두 배우는 식상하다 못해 한물간 개그까지 하죠. 자세한 이야기는 스토리를 간단하게 살펴본 후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이 앞으로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1.5배속 재생을 추천드립니다. 영화의 첫 장면은 마이애미 베테랑 형사 마이크와 마커스가 포르쉐로 거리를 활주하는 장면입니다. 드리프트, 속도 위반, 신호 위반은 기본. 동료 경찰들의 추격까지 따돌리며 도착한 곳은 산부인과입니다. 마커스의 딸이 출산을 했기 때문이죠. 마약범을 때려잡고 다니던 청춘이 시간이 흘러 이젠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젠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마커스는 경찰을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여전히 범죄와의 전쟁에 열성적입니다. 경찰 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마이크와 그만두고 싶은 마커스는 내기를 하게 됩니다.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긴 사람의 말을 따르기로 한 것이죠. 앞서 나가는 마이크. 하지만 갑자기 총성이 들리게 됩니다. 정체불명의 한 사람이 마이크에게 총을 쏘고 유유히 사라진 것이죠. 총알 분석 결과 초음속으로 날아가도록 제작된 티타늄 총알이었습니다. 이걸 4발이나 맞고도 기적처럼 살아난 마이크. 그는 자신에게 총을 쏜 사람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마이크가 병원에서 깨어나기 무섭게 갑자기 마이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게 됩니다. 과연 마이크를 노리는 정체불명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영화 나쁜 녀석들 포에버 리뷰입니다. 저는 윌 스미스를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때 TV에서 우연히 맨인 블랙 시리즈를 보고 팬이 되었죠. 선글라스를 쓰고 기억 삭제 장치인 뮤럴라이저를 누르는 모습은 저에게 굉장히 멋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윌 스미스가 나오는 여러 영화들을 챙겨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맨인 블랙 시리즈 이외에도 알리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밝혔듯 윌 스미스는 항상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경찰, 특수요원, 비밀요원 등으로 대표되는 역할이죠. 이젠 윌 스미스가 나온다고 하면 영화 예고편과 포스터를 보지 않더라도 어떤 영화인지 예측이 될 정도입니다. 이처럼 배우의 이미지가 고착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할리우드 영화계의 특성이 자본을 앞세워 특수효과를 자랑하고 몇몇의 영화를 제외하면 매번 비슷한 수준의 양산형 액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익숙한 상황에 이미지가 고착화된 배우가 항상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영화가 지루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 나쁜 녀석들 포에버는 영화 초반부 추격신을 제외하고 이렇다 할 액션씬이 없습니다. 영화 후반부 빌런과의 갈등이 폭발하는 장면이 있긴 하지만 여느 영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액션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나쁜 녀석들 2편이 개봉하고 17년이나 흐른 지금 액션 영화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 영화에서 각종 CG와 특수효과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액션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죠. 액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액션이 없는 이 영화가 과연 액션 영화로서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이어 이 영화는 스토리와 개연성도 없습니다. 우선 개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극중 빌런은 윌 스미스에게 4발의 총알을 쏩니다. 심지어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커스텀 총알이죠. 맨몸 상태의 윌 스미스는 이 총알을 맞고도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두 발 맞고 죽었는데 윌 스미스는 주인공이라는 이유로 살아납니다. 그래요, 주인공이 없으면 영화가 진행되질 않으니까 주인공을 살리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운 좋게 주요 장기를 피했다든가 옷 속에 성경책이라도 들어있다든가 납득할 만한 상황을 영화가 설명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영화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외에도 각종 스토리 중간중간 개연성이 빈 공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스토리도 문제입니다. 사실 나쁜 녀석들 시리즈 자체가 스토리가 탄탄한 시리즈가 아니죠. 버디무비로서 마틴 로렌스와 윌 스미스 두 배우의 케미를 보는 재미, 마이클 베이 특유의 연출인 박진감 넘치는 폭발 장면과 총격전, 화려한 카레이싱을 보는 재미가 주 요소인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17년이 흐른 지금 우수한 액션 영화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17년 전의 연출 방식은 그 당시 영화를 봤을 때 재미있다는 것을 이번 감독이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전 연출 방식을 고수할 것이라면 원래 시리즈의 약점인 스토리라도 탄탄하게 준비했어야 합니다. 윌 스미스에게 잡힌 마약상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아버지 사건과 관련된 자들을 모두 죽인다는 한 남자의 복수극. 그런데 알고 보니 자신의 엄마와 윌 스미스는 불륜관계였다는 사실, 자신을 버린 윌 스미스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들에게 복수하라 지시했던 엄마, 그리고 여기서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 윌 스미스가 알고 보니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것. 아니 이거 무슨 가족 막장극입니까? 요새 한국 막장 드라마도 이렇게 스토리 써오면 아무도 안 봐요. 영화 러닝타임 내내 그토록 싸우고 폭발시키고 했던 이유가 가족 불화였다니. 이 영화의 장르가 코미디인가 하며 조용히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니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워즈의 명대사가 흘러나올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17년 만에 돌아온 만큼 식상함과 올드함으로 무장한 영화, 나쁜 녀석들 시리즈의 팬들에게는 먹힐지는 몰라도 일반 대중들에게는 스토리도 액션도 남는 게 없었던 영화, 옛것은 옛것대로 남겨두어야 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던 영화 나쁜 녀석들 포에버 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윤봉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